네, 여러분. 지난 주말 동안 세상이 그야말로 요동쳤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격변의 주말이었죠. 중동에서는 무려 37년간 이어지던 철권 통치가 단 15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전례 없는 군사작전이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페인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충격적인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오류를 찾고 시스템을 통제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는 박람회였죠. 네, 파괴되는 현실 세계와 진화하는 가상 세계, 이 극명한 대비가 단 며칠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자료 더미가 정말 방대합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전쟁부터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전,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AI의 물결까지 전부 살펴봐야 하거든요. 겉보기엔 파편화된 뉴스들 같지만 사실 아주 촘촘하게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쏟아지는 복잡한 뉴스 속에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 인사이트만 완벽하게 추출해내는 거고요. 아주 중요하죠.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중동 사태나 국내 정치 외교 이슈들이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편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자료에 명시된 팩트 그 자체만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료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긴박했던 중동의 시간표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지난 주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격 공습, 이거 정말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지 않았습니까? 현장 상황을 보면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도 미국의 거대한 분노,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였잖아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15시간에 불과했으니까요. 공중, 지상, 해상에서 정밀 유도 무기가 쏟아지고 저비용 자폭 드론까지 투입되면서 카타르 도하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요. 영공이 폐쇄되면서 여행객들 발이 묶이고 숙박시설은 동이 났죠. 요격 미사일 폭음 속에서 국가 비상사태 알람이 울려 퍼지는 아주 공포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핵심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거든요. 글로벌 해상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는 곳이잖아요. 네,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입니다.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원유 도입량의 70%, 천연가스의 2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니까요. 그야말로 경제의 숨통이 막히는 격이네요. 유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투자은행들은 단기간이라도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최고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유가가 130달러면 물가 인상에 금리 인하 지연까지 도미노처럼 연결되겠네요. 환율은요? 달러를 확보하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원화값이 1,480원을 뚫고 1,500원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 전략 비축유가 있어서 초기 방어는 되겠지만 장기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하죠. 이란 내부 반응도 엇갈리는 게 흥미롭더라고요. 하메네이를 추모하는 시위가 있는 반면에 정권 붕괴를 축하하며 불꽃놀이를 하려는 시민들도 포착됐거든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고 유럽연합은 확전을 경계하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직후에 마가 행사에 참석했어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승부수라는 반석이 많습니다. 이걸 더 큰 흐름, 바로 우리 한반도 상황과의 연결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북한의 반응 말씀이시죠? 노동신문이 이란을 옹호하면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잖아요. 네, 미국이 이란의 정권을 교체해버리는 레짐 체인지 카드를 꺼낸 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실시간으로 본 거거든요.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겠네요. 전문가들 우려가 바로 그겁니다. 국가 핵무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며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핵탄두를 늘리는 데만 매달릴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현실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무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만 기술 세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미있어집니다. 네, 스페인 MWC 2026 박람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 올해 주제가 지능이 연결을 이끄는 시대였어요. 맞습니다. 핵심은 에이전틱 AI입니다.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을 취하는 주체적인 지능이죠.
샤오미 17 시리즈의 라이카 카메라부터 언어의 로봇형 스마트폰, 그리고 에지봇의 휴머노이드까지 정말 SF 영화가 현실이 됐더라고요. 특히 삼성이 발표한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 비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지 한 톨이 중요한 반도체 공정에 사람 대신 휴머노이드를 투입한다는 거잖아요. 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공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불량 징후를 파악해 현실 공장의 로봇이 스스로 제어하는 겁니다. 공장뿐만 아니라 통신망도 알아서 진화하더군요. 자율형 네트워크가 트래픽을 스스로 분석해서 장애를 복구한다면서요? 스페이스X도 스타링크를 활용한 우주 인터넷 로드맵을 공개했고요. 이런 기술들이 청취자분들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당장 LG U+의 익시오 프로처럼 능동적으로 제안하는 AI가 나오고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겁니다. 고령화 문제와 돌봄 인력 부족 말씀이시죠? 네. 현재 돌봄 종사자의 68.8%가 60대 이상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한계 상황이라 결국 AI 로봇 투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복지 돌봄 AI 혁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의 융합이 한국 산업의 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또 있죠. 바로 방산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참전한 캐나다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이게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거든요. 향후 30년 이상 유지보수 정비 MRO 체계는 물론이고요. 거기에 AI나 친환경 에너지 같은 산업 결합 패키지를 승부수로 던진 거잖아요. 네, K산업의 역량을 총동원한 총력전입니다. 바이오 쪽 낭보도 있습니다. 제약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갈리엔 코리아가 아시아 최초로 론칭됐어요. 브루노 코엔 회장의 발언이 핵심이었죠. 혁신 문화를 공유하고 그 기술이 임상적 우월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롯데쇼핑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B2C K푸드 확장의 속도를 내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생활과 좀 더 밀착된 경제정치 이슈로 넘어갈까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주류업계의 실적 부진입니다. 맞아요. 요즘 MZ세대 분들 술 정말 안 드시더라고요.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실적이 많이 꺾였잖아요. 네, 소비 패러다임이 변한 겁니다. 주점 소비가 전년 대비 21%나 급감했으니까요. 여가 비용 배분의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사람들의 에너지와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카드 시장 상황도 비슷합니다. 장롱카드가 전년 대비 9% 급증했어요. 토스나 네이버페이 같은 플랫폼에서 혜택만 빼먹는 이른바 체리피커들 때문이죠. 카드사들 수익성은 갉아먹히고 출혈 경쟁만 심해지고요. 기업들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행보가 아주 이례적이었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공정위가 밀가루 담합 심사 보고서를 외부에 전격 공개했잖아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거론하면서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네, 국회 쪽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법안 처리가 잠시 보류됐지만 실생활 법안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안은 13세 미만으로 통과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세 비중은 확 줄고 월세가 70%에 육박하더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 둔 채 월세만 얹어받는 현상에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단기간에 16% 급감한 여파죠. 그런데 매매 시장 분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발언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싱가포르와 필리핀 순방 중에 이익과 손실은 정부가 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투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천명한 거죠. 본인의 29억 원 분당 아파트까지 매각하면서 시그널을 확실히 줬죠. 덕분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심리가 얼어붙었고요. 포보 현상, 즉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까봐 결정을 미루는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금융지주 회장들은 자사주 매입하며 밸류업으로 웃고 있다는 점이죠.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확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외교안보 기조를 객관적으로 짚어보며 마무리해볼까요? 아까 미국은 이란 체제 정복을 시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 스탠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요. 북한 무인기 도발은 강력히 비판했지만 동시에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 통일 불추진을 설명했잖아요. 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를 촉구한 겁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 답방 등 셔틀 외교 재개 의지도 밝혔고요.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1.06명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사회통합 정책 재설계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룬 자료들이 정말 방대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전쟁, 스스로 돌아가는 AI 통신망과 공장, K방산 수주전,
강경해진 부동산 정책과 독자적 외교 노선까지.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묶어보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질문입니까? 오늘 우리는 두 세계를 봤습니다. 인간 지도자들의 결정으로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는 중동의 현실, 그리고 개입 없이 스스로 오류를 고치는 AI 기술의 세계. 만약 미래에 인간의 정치적 판단보다 편견 없이 스스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국가 정책이나 경제를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계를 인간 리더보다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에 아주 묵직해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식 서재에 꽂아드린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내일을 꿰뚫어보는 훌륭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